안녕하세요. 신월 교수입니다. 구장의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에게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공정가치 위험회피에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자산 취득의 확정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 위험입니다. 왜 자산 취득을 하는 확정 계약에 가격 변동 위험이 노출이 되는가? 확정 계약이 고정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계약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계약이라고 하면은 자산을 예를 들어 1,000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후 몇 달 후에 주기로 했어. 그런데 요 기간 중에 요 시가가 떨어지면 900원, 800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사는 거니까 상대적인 손실을 입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가격 변동 위험이 싫어서 회사가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엮어버리는 거지.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이런 똑같은 자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익이 생길 거잖아요. 이쪽에선 손실이 생기고 여기랑 상계가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회계 처리인데요. 이와 같이 해지 활동을 하더라도 확정 계약의 경우에는 이게 미이행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 아무런 회계 처리도 안 하죠. 반면에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무조건 인식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회계 불일치가 발생이 되겠죠. 이를 치유하는 방법은 위험회피 회계라는 특별한 회계를 적용해요.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면 확정계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확정계약 평가이익, 확정계약 평가 손실이라는 당기손익 과목을 인식을 해요. 따라서 확정계약 평가 손익과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같은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를 예제 3분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원재료 100kg을 10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실물 인도는 다음 년도 3월 말일이래요. 그런데 요 6개월 기간 중에 요 10만원이라는 가격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떨어지면 돌아버리지. 9만원, 8만원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에 지금 덥석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회사는 확정계약 체결 후 원재료 시가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같은 날 동일 원재료 100kg을 10만원에 매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렇게 선도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가가 10만원에서 9만원, 8만원 이렇게 떨어지면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확정계약의 손실, 파생상품 계약에서의 이익이 서로 상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선도계약의 만기는 2년도 3월 말일이고요. 만기일에 그 차이만큼 현금으로 차익 결제된다. 즉 시가가 내려갔으면 차익으로 현금을 받고요. 반대로 올라갔으면 갑회사가 토해내야 되겠죠. 자, 1년도 12월 말 여기 보고기간 말이죠. 그 다음에 2년도 3월 말 이게 결제일인데요. 요 각각 원재료 100kg의 시가는 95,000원, 96,000원입니다. 이 95,000원은 이제 선도가격 석 달 후에 세틀이 되죠. 그 3개월 선도가격을 의미하고요. 96,000원은 그날 현물가격입니다. 물음 1번은 만일 갑회사가 선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가정하고 쭉 회계 처리해보자는 겁니다. 확정계약은 미이행 계약이기 때문에 10월 1일에 회계 처리였고요. 12월 말에도 회계 처리 없습니다. 만약에 확정계약이 보고기간만 현재 손실부담 계약에 해당이 되면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데 처음부터 손실부담 계약의 여부는 고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2년도 3월 말에 원재료를 사면서 처음부터 6개월 전에 돈을 10만원 주고 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 10만원, 원재료 10만원. 실제로 2년도 3월 말에 원재료 가격이 96,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10만원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10만원이 원재료 최초 인식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음 2번 확정계약 선도계약이 위험회피 회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가정하고 다시 회계 처리해보자. 단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현재가치 측정해야 되겠지만 그냥 생략을 하자라는 것이죠. 일단 10월 1일에 확정계약 체결하고 선도계약도 체결한 때는 돈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12월 말에 갑니다. 공정가치가 처음에 이제 10만원이었는데 9만 5천원으로 다운이 됐다고 했잖아요. 재고자산을 매수하는 확정계약에서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시가가 9만 5천 원이니까 5천 원만큼 손실이 생기죠. 확정 계약에 대해서는 손실이 생기고요. 위험회피 수단은 매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내려가니까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만큼 한쪽은 손실, 한쪽은 이익, 네팅이 되고요. 상대 계정은 이익 인식하면서 파생상품 자산, 확정계약 평가 손실을 인식하면서 확정계약 부채,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같은 금액만큼 인식을 하겠죠. 이런 회계 처리는 중급회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회계 처리 아닙니까? 특별 회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2년도 3월 말일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9만 5천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조금 올라갔죠. 1,000원만큼. 따라서 위험회피 수단에 대해서는 손실 1,000원이 생겼고요.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이익 1,000원이 생겨서 결국 네팅이 됩니다. 이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의 상대 계정은 이미 석 달 전에 인식했던 파생상품 자산 5,000원 중 1,000원을 죽이죠. 파생상품 자산이 아직 4,000 남아있죠. 그거 결제해야지. 그래서 나머지 4,000 하면서 4,000만큼 돈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미리 1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제가 보니까 9만 6천 원뿐이 안 돼, 9만 6천 원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큼 돈을 받는 겁니다. 한편 위험회피 대상 항목 요 파트로 가면은 확정계약 이익 인식했고요. 원재료를 10만 원 주고 사기로 했으니까 돈은 1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요 이전에 확정계약 부채를 인식했던 게 5천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1,000원 빼니까 4천 원이 남아있죠. 요걸 4천 원을 죽이면서 차이만큼 원재료를 잡습니다. 결국 원재료는 지급한 현금만큼을 잡히는 게 아니라 3월 31일 현재 원재료 가격 공정가치 시가만큼이 최초 인식금액으로 된 걸 알 수가 있죠. 물음 3번으로 가보면 물음 이와 관련해서 1년도 12월 말, 2년도 3월 말 원재료 100kg의 시가가 10만 3천원, 10만 2천원, 여기서는 9만 5천원, 9만 6천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달라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뭐 10월 1일은 회계처리였고요. 12월 말에 가면 오히려 가격이 선 매수 계약에서 올랐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손실이 생깁니다. 10만원과 10만 3천원의 차이. 그래서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하고요. 반대로 확정계약 자산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매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과 손실이 네팅이 되고요. 확정계약 자산, 파생상품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채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다음 연도로 가니까 10만 3천원에서 10만 2천원으로 1,000원 다운이 됐죠. 따라서 파생상품은 평가 이익이 생기는데 파생상품 자산이 아니라 이 전에 잡았던 부채가 죽습니다. 파생상품 부채는 처음에 3,000원이었었잖아요. 1,000원 죽고 아직도 2,000원이 남아있죠. 요거 죽으면서 이제 결제가 되는 거죠. 요거만큼 오히려 난 내려가는 쪽에 배팅을 한 거 아닙니까? 매도 계약을 했는데 10만원에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10만 2천원이 됐기 때문에 회사가 2천원만큼 현금을 지급해 줘야 돼요. 반면에 확정계약에 대해서는 확정계약 평가 손실이 생기죠. 왜냐하면은 10만 3천원에서 10만 2천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석 달 전에 3천원 잡았던 그 확정계약 자산에서 1,000만큼을 죽이고 손실로 대체하죠. 아직도 확정계약 자산은 2천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결제가 되면서 확정계약 자산 빠지고요. 현금 10만원 주면서 이때 원재료 최초 인식금액이 10만 2천인데 지급한 대가에 상관없이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면 원재료 최초 인식금액은 그때 시가로 표시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인데요. 채무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고정이자 수치조건이래요. 또박또박 특정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받는 금융자산인데 얘는 공정가치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4% 이자를 지급받는 금융자산이야. 그런데 현행 이자율이 4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모의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채권 가격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반면에 현행 이자율이 내려가면 할인율이 작아지니까 전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고정이자 수치조건의 금융자산은 공정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할 건데 난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이 공정가치가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변동이자 수치조건의 금융자산으로 그 성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고정이자 수치조건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입니다. 공정가치가 싫어. 그대로 가고 싶으면은 요 현금 흐름 요거를 뭐 4% 등의 어떤 픽스트 인트레스 레이트가 아니라 같이 변동을 시키는 겁니다. 분모의 할인율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자율 수합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정이자 수치죠. 이자율 수합은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서로 스위치하는 건데요. 고정이자 수치 조건이니까 이자율 수합에서 고정이자 지급, 변동이자 수치 이렇게 이자를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를 갖느냐 하면은 채무증권에서 고정이자 수치 아닙니까? 이자율 수합은 고정이자 지급, 변동이자 수치죠. 고정이자 수치랑 고정이자 지급이 매팅이 되니까 남은 부분은 변동이자 수치만 남죠. 그래서 변동이자가 요 캐시플로우가 변동이래. 근데 할인율도 변동이래. 그러면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일정해질 거 아닙니까? 목표를 달성을 하죠. 그리하여 요 이자율 수합하고 채무증권을 합성해서 고정이자 채무상품을 변동이자 채무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공정가치 위험 회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예제 4인데요. 갑은 1년도 초에 만기가 3년 말이고 연 4% 고정이자를 수취하는 액면금액 100만원짜리 채무상품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이걸 공정가치 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현행이자율이 바뀌면 공정가치가 바뀌니까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싫다는 거지. 그래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고정이자율 4%는 어떻게 결정됐느냐 하면은 1년도 초 변동이자율 3%, 이 리버는 런던 인터뱅크 오프 레이트의 줄임말인데요. 그냥 기준이 되는 국제 변동금리라고 보면 돼요. 여기다가 1% 신용 스프레드를 플러스해서 4%가 나왔다는 거죠. 매년 12월 31일에 4% 이자를 받는 겁니다. 4만 원씩. 한편 갑회사는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나는 싫다는 거야. 고정이자 채무상품을 변동이자 채무상품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3%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 수합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4% 이자를 수취하죠. 이쪽은. 이쪽에서는 3%를 지급하고 변동을 수취하는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둘을 합해버리면 4% 수취, 3% 지급이니까 1% 수취, 변동금리 수취. 요 수취하는 게 1% 플러스 변동이니까 결국은 이게 변동이니까 변동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변동금리 채권으로 바뀌니까 이후에 현행이자율, 즉 리버가 바뀌어도 캐시플로우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페어밸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수합의 이자 정산은 매년 12월 말에 하고요. 각 시점에 리버하고 무이표 채권 할인법을 적용해서 각각 채무상품과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아예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해답을 보시면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리버는 1년도 초에 3%였는데 1년도 말에 4.5로 오르고요. 2년도 12월 말에 5%로 또 올랐습니다. 물음은 1년도 초부터 3년도 말까지 회계 처리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매년 말 이자율 수합의 위험회피 효과는 모두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속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라는 것인데 앞서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4% 고정이자 수치 채무상품과 이자율 수합은 변동이자 수치 3% 고정이자 지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4% 수치 3% 지급이니까 1% 이자 수치가 남고요. 리보 플러스 1%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리버 플러스 1%의 변동이자 수치만 남게 되기 때문에 성격이 고정이자 채권에서 변동이자 채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수합계약의 연도별 이자 차이를 보자고요. 수합계약은 리버를 수취하고 3% 이자를 지급하는 거니까 지급하는 이자는 3만, 3만, 3만입니다. 근데 리버를 수취하기로 했는데 리버는 아까 3%, 4.5%, 5%로 바뀌었잖아요. 변동이자율이. 그래서 3만, 4만 5천, 5만. 그리하여 1년도 말에 금액은 수합계약에서는 0이지만 15,000 추가 수치, 2만 추가 수치. 요게 수합계약의 이자 차이입니다. 다시 앞에 이자율 쪽으로 가보면은 3, 4.5, 5% 이자가 1년도 1월 1일, 1년도 말, 2년도 말인데 요 이자 차이에 대한 실제 돈을 주고받는 건 연도 말에 주고받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1년도 초에 3%를 이자 지급은 지급 수치는 1년도 말, 2년도 초권은 2년도 말, 3년도 초권은 3년도 말에 정산할 뿐이고요. 공정가치는
이미 1년도 초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1년도 초에는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똑같으니까 공정가치는 없는 거죠. 자, 1년도 말로 가보면은 바로 요 케이스인데요. 여기 지금 2년도 말에 실제 15,000원을 받은 거지 요 금액은 2년도 초 이자율로 결정이 됐잖아요. 15,000원만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도, 3년도에 계속 15,000원씩 더 받는다. 그때 할인율은 변동금리 4.5에 신용 위험을 가산한 스프레드 1%를 더한 5.5%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카운트 하면은 27695가 됩니다. 2년도 말에 수학계약의 공정가치는 2년도 말에는 2만만큼 더 받을 거를 알고 있고요. 그거를 3년도 말에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요 2만 원의 현재 가치인데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요 5% 실제 변동금리의 1% 가산 스프레드 6%를 나누어서 18868. 그래서 요게 바로 앞에 문제에서 제시했던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보통 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분개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 계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1년도 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보면은 픽스트 인트레스트 4만원 4만원 앞으로 두 번 더 나가야 되잖아요. 1년도 말에는. 근데 그 당시에 할인율 5.5%로 하면은 972,305입니다. 100만원에서 972,305로 떨어지는데 그 차이가 2765예요.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이 수합의 평가 이익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요 차이하고 요 차량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금액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이익, 한쪽이 손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년도 말에 페어밸류 우스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원금하고 이자 마지막 원금 마지막 이자 1040에 6%로 할인하면 981132 요 차이하고 요 차량 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자, 1년도 초에 현금 100만원에 금융자산 100만원을 취득을 합니다. 자, 1년도 말에 가서 요 금융자산에 대한 4% 이자를 받고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계산한 것처럼 100만원에서 972,305로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거만큼 평가손실,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일반 회계를 적용했다면 이게 OCI죠. PL로 하는 겁니다. 이쪽도 위험회피 수단도 PL이고. 그런데 파생상품도 이미 계산을 했죠. 파생상품 평가 2 27,695 그것도 PL입니다. 요거랑 상쇄되죠. 파생상품 자산. 자, 2년도 12월 말에 역시 또 4만원의 고정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에서 8827만큼 평가 이익이 나옵니다. PL. 한편 같은 시점에 파생상품 자산은 손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인식했던 자산 죽이면서 손실 역시 이것도 네팅이 되고요. 1년도에는 추가로 주고받는 돈이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15,000만큼 수취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 15,000원만큼 돈 받고 이자 수익 이렇게 인식한 겁니다. 자, 3년도 12월 말에 또 4만원의 고정이자 받고 이자 수익 막판에 여기서 모두 다 끝이 나죠.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회수하면서 100만원 원금 받고요. 981132 그리고 처분 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한편 파생상품은 마지막에 여기에 나와 있는 손실만큼 거래 손실이고요. 파생상품 자산 나머지 거 다 죽이고요. 추가로 3년도 말에 2만원 더 이자 받으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이자 수익 이렇게 끝납니다. 이 회계 처리의 핵심은 일반 회계가 아니라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면서 이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도 PL로 인식하고 이쪽도 PL이고 동일한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단기 손익의 출렁거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 처리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지분 상품입니다.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걸 나는 상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회피 수단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위험회피 회계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쪽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고요. 이쪽이 위험회피 수단일 때 이 수단은 무조건 공정가치를 PL로 인식을 하지만 이쪽 위험회피 대상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더라도 OCI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회계 불일치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반 회계를 하지 말고 특별 회계, 즉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면 이 대상 항목이 무엇이든 전부 공정가치 변동을 PL로 인식해서 이쪽 PL, 이쪽 PL을 퉁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 항목이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 상품이라면
아무리 특별회계를 적용하더라도 절대 피해를 인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중급회계 때 배웠던 대로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를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쪽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 수단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을 PL이 아니라 OCI로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12월 1일에 45,000원에 취득한 지분상품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동지분상품의 시가가 하락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의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위험회피 관계를 지정을 했습니다. 요건은 다 충족한데요. 자, 계약기간은 1년도 12월 말부터 2년도 4월 1일까지인데 금융자산을 계약 조건은 44,000원에 매도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가 매도하겠다. 4월 1일에 선도가격으로 매도를 한 건데 자, 12월 1일 현재 공정가치는 요 45,000원이냐 선도가격 만기가 2년도 4월 1일 선도가격은 44,000이래요. 12월 말에 갔더니 600원 떨어졌네. 선도가격도 약간 떨어졌어요. 결국 막판에 가서 42,000원으로 끝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재요.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현재가치 평가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처음에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즉 지분상품을 45,000원에 취득하죠. 12월 말일이 됩니다. 위험회피 수단은 선매도 계약인데요. 44,000원에서 43,500원으로 500원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 500원 생기죠. 이때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기본적으로 PL인데 그 대상이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단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요. OCI로. 그래서 파생상품 자산 평가이익인데 이쪽이 OCI다.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45,000원에서 44,400원, 600원만큼 떨어지죠. 동액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도가격 변동하고 현물가격 변동이 똑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1일이 됩니다. 결국 43,500원에서 42,000원, 1,500원만큼 또 떨어졌네. 그래서 위험회피 수단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생기는데 OCI입니다. 1,500, 1,500. 그러면 요 이전 보고기간 말에 파생상품 자산을 500원 이식해 놓은 게 있었죠? 지금 1,500원을 이식하니까 파생상품 자산은 2,000이고요. 그거 다 죽으면서 파생상품 계약에서 200만큼 차익이 생기고 현금을 받습니다. 한편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변동도 인식을 해야 되겠죠? 44,400원에서 42,000원으로 2,400원 다운이 돼요.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OCI,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그리고 그날 42,000원의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처분 손익은 인식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 사례 3가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현금으로 위험회피 회계를 시작하겠습니다.